두산 로보틱스가 검색기, 종목 검색기에 맨 처음 그 포착돼서 나온 게 4만 6천 원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뭐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었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누적 수익 범위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44,000원대 검색기 뜨고, 그런 아서 이제 최고점까지 122%까지 올라오고, 그 중간에 변동성이 뭐 고점에서부터 밀리는 변동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대처가 잘 됐고, 또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뭐 대처 잘 됨으로써 뭐 긍정적인 수익 범위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도 잡아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잡아오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그 비중을 12월 달에 우리가 10%나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제 5% 정도 설정을 해놓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설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설정을 할 때 10월 달에 원체 이제 그 시장 조정 폭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 넣어놨고, 그때 당시 기준에 하이닉스의 11만 6,300원 기준에서 비중을 55%, 가상계좌 1억 계좌를 감안했을 때 55%. 그리고 이제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IT 60%에 자동차 25%, 그리고 LG화학 15%. 요거를 11월 말에 12월 포트폴리오에 두산 로보틱스를 92,900원 가격에서도 이 가격에서도 10%의 비중으로 1억 가상계좌 잡았을 때 1,000만 원어치 92,900원 11월 말 종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년까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때는 요거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방송용으로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매매를 하지 않고 방송용으로 넣어두고, 우리 입장에서 뭐 하이닉스가 오버슈팅 나온다, 그리고 꺾인다, 그럼 차익 실현 재편입 할 거, 당연히 차익 실현 재편입 하죠. 얘도 마찬가지. 벌써 이미 차익 실현 재편입을 계속 해왔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10%를 넣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만큼 변동성들이 종목별로 잘 나와주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잡아내고 좀 공격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위치 같아요. 우리가 44,000원, 46,000원에 그 처음 포착이 되고,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문자 사인 보내드릴 때 교육 2%, 주가 얼마일 때 57,000원일 때, 이게 얼마? 97,900원까지 올라오죠.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비중을 단기 5%로 확장해 드린 게 요 날이란 말이에요. 21일 날의 기준에 6만 원의 기준에 비중 5%로 확대합니다. 여기서부터 97,500원이니까 얼마? 37,900원이 올라온 거예요. 37,5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60% 올라온 거죠. 50%, 60%. 근데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날짜별로 보시면 이제 뭐 많이 나갈 때 한 10대 톤까지 나갑니다. 22일, 23일, 24일, 27일, 29일 계속 나가요. 30일, 뭐 12월 달 들어서도. 그러니까 많이 나갈 때는 10대 톤까지도 나가고, 안 나갈 때는 뭐 관망하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하고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뭐 8만 원 초반, 뭐 7만 원대에서 또 재편입도 하고, 차익 실현 재편입을 벌써 최소 3-4차례 이상의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나 또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의 기준도 전부 다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거지, 펀더멘털상으로 저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두산 로보틱스든 로봇 관련주들, 또 2차 전지 종목군들, 바이오,
또 위메이드, 또 IT, 반도체, 소부장 쪽 전부 저평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들에 대해서는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의 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서 매번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드릴 때에도 거래량의 기준에 최소 800만 주에서 1000만 주를 잡아드리죠. 거래량의 기준에 최소 800만 주에서 1000만 주. 그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하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도 야 이거 차익 실현해야 돼? 혹은 손절해야 돼? 이렇게까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44,000원대 검색기 뜨고 또 핸드폰 모바일 검색기에는 46,000원대 뜨고 그러고 나서 계속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고점에서 꺾이면 펀드멘탈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실적도 안 되는데 거래량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변동이 나오면은 얘도 동반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할 것이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금요일날 12시부터 시세가 뿜어져 나올 때 두산 로보틱스도 뭐 12시 좀 넘어서부터 그 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어서 매수 신호를 잡아드릴까 하다가도 뭐 그 전에 87,000원, 88,000원, 89,000원 계속 매수 신호를 잡아왔었기 때문에 요 날은 차분하게 한 템포 늦게 좀 잡아드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일정 기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최근에도. 지금은 윤정두가 만족스러워하는 만큼의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얘가 시세가 계속 나오려면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져야 돼. 그게 안 터지면 그럼 얘도 못 갑니다. 10% 비중을 채우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 둔화되면 못 가요. 이쪽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얘를 집중했던 거는 당연히 시장 조치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그것 이외에 이거죠. 연기금이 사기 시작합니다. 연기금이 상장 첫날부터 사요. 얘는 6,480만 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800만 주대인데 야, 얘는 상장 초부터 남들 다 파는데 지 혼자 삽니다. 연기금이. 왜 그럴까? 근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뭐 샀다라고 보기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정확히 보시면 연기금의 누적 수급이 270만 주입니다. 상장 이후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정화시킬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이 옳고 그르고 다 필요 없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정책이냐부터 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매수냐 이런 부분만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270만 주 나누기 6,840만 주 해주면 3.9% 매수한 건데 이게 적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간헐적이지만 계속 1, 2만 주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들어와요 또. 자,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물량 상장 이후에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 기관 다 팔았죠. 일단 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330만 주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많이 팔 때가 뭐 90만 주? 근데 예를 들어서 90만 주가 연기금이 210만 주 매수하고 있는데 90만 주 매도라는 거는 300만 주를 팔고 있다는 거죠. 300만 주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300만 주 이상 팔고 있는데 연기금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연기금 혼자만.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지. 전체 상장 종목을 다 털어서 외국인 기관이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연기금 혼자만 사는 케이스의 종목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리고 냄새 나는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구리고 냄새 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시 높여주겠다. 금융당국하고 계속 엇박잖아. 막 공매도 안 하겠다 하는데 막 정부는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금융당국이 할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내년 총선 앞두고 표몰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땡큐 하죠. 근데 이제 왜곡된 현상은 분명히 후폭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연기금 수급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연기금 매수가 자칫 잘못 음모론을 내세웠다가는 아니 이거 시장의 흐름을 개인들이 좋아하는 방향, 변동성 방향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일부죠. 일부 목소리 큰 사람 쪽을 편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사재 낀 거다. 그런 문제가 되죠. 혹은 그럴 일도 없지만 두산그룹하고의 뭔가가 있어서 연기금이 샀다. 이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조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지금 이런 수급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외국인 다 팔아, 기관 다 파는데 연기금 혼자 사. 일반적인 거를 좋아하죠. 연기금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뭐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인 건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제도를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음모론을 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이제 내년 2월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여기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가장 높아요. 시가총액 규모에 많이 따지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일단은 뭐 5조 이상만 돼도 MSCI 지수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 일정 범위의 이제 유동성 거래대금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데 뭐 거래대금 유동성 다 나쁘지 않고 지금 대주주 지분 구주 물량이 70%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30%가 이제 유통 물량이라고 했을 때 그 30%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상장 이후에 나와야 될 물량은 다 나왔죠.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제한적이에요. 여기도 이제 보호에서 풀려서 나올 물량이 좀 더 뒤에 나오겠지만 그닥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40만 주 정도 나오면 끝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오버행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기타 금융에서 요날 44만 주 다 팔았어요. 요날 판 거죠. 요날 팔았을 때 12월 5일 날 뭐 주가의 부분 문제 없었고 그 다음날 오히려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도 주력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불편하니까 92,900원에 어떤 바보가 11월 말 종가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면서 얘를 10%나 넣겠냐고. 근데 윤정도는 넣는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었고 오버행 이슈에 제한적이고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자, 다시 따집니다. 신규주라고 무조건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높다고 무조건 보지도 않아요. 근데 신규주의 시가총액이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사실인데 거래를 빵빵하게 터트리면서 주가를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여다봤더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더라. 이 물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량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단타도 쳐요. 그게 손바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 사고 파는 모습들이 대형주에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의 운영 자금을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연기금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데이터가 레코드가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운영자금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런 자금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나누어 줍니다. 기관 투자자는 레코드 쌓고 그 물량을 가져가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단기 성향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금의 운영 전략의 심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물량들은 제한적으로 자금 집행을 해주겠죠. 소중한 국민들의 국민연금이 연기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이라는 거는 70여 군데의 연금과 기금을
합쳐서 연기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4대 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자금을 나눠줄 때에도 심사를 할 때, 야,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봐. 이렇게 안 주고 데이터를 받습니다. 레코드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다 하는데, 어찌됐건 단타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4%의 물량을 들어와서 주가도 펀드멘탈 대비해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근데 수급 논리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연기금이 여기서 난 차익 실현해야지 매도해버리면, 그러면 쫓아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뭐야? 연기금이 투기 매매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물량은 제 상식 범위에서는 뭐 속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상식 범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그리고 역대 신규 상장주의 가장 최근 내에 상장한 60개 이상 한 100여 군데를 봤어요. 없어요. 상장 첫날부터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연기금이 유일하고, 그리고 그나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고. 왜냐하면 추이 추세 범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5%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뭐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에 들어왔든 뭐 하여간 연기금 자금 집행할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년 내내 매매하면서 1월 2일 상한가, 그 다음에 1월 25일 상한가, 3월 16일 상한가, 8월 31일 상한가, 4번의 상한가를 다 잡아먹고 추이 추세 매매를 했고, 또 어쩔 때는 힘겨웠을 때도 있고, 마지막 자락에 편입한 물량 손절을 못해서 차익 실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아라는 종목 중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덜어내고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1월 15일부터.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고 8만 원대 딱 포착이 됐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준인데 그 과정 속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투자를 여기서 비중을 10%로 공식적으로 비중을 넣겠다라고 한 게 1순위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고평가기 때문에 이거 끝내줘요. 앞으로 끝내줄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슈 보도자료 다 무시합니다. 요 수급, 연기금이 매수했다. 요 수급, 요 물량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체 그 최대 유통 물량 30% 기준 잡았을 때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 다 나왔고, 그리고 연기금이 그 중에 4%에 달하는 물량을 뺐고, 그러면 26% 남았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는데 5%는 넘길 걸로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기준이 110만 주 지금 되샀어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 전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외국인이 다 팔더라도 2% 팔아봐야 150만 주가 안 되고, 그 정도 물량은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수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파는 쪽은 있더라도 사는 쪽, 그리고 지금 산 쪽에 꼭 매도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까지 감안했을 때는 액티브 쪽에서 비중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급 면에서 연기금의 비중 채워져 있는 거,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2%뿐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기타 법인이나 기타 법인을 통해서, 기타 금융이나 법인 통해서 나온, 또 사모펀드에서 나온 구주라고 해야 돼요. 공모받은 물량? 그런 물량들은 대부분 다 소진됐어요. 없어요. 1월 달에 44만 주 나오는 게 끝.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대주주 물량 보호해서 풀리는 거, 그거는 먼 훗날 얘기고, 그 물량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예를 들면 투신, 증권, 증권 금융투자죠. 투신, 또 보험, 이런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장 이후에 물량 다 정리된 건 정리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급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도 조금 설명이 좀 꼬여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윤 정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를 다른 쪽에서 성장성이 뛰어나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고 끝내줍니다, 이거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도 넘쳐 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고,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뭐 절대 저평가 얘기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 동향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기 때문에 경제 동향이 좋아서 성장주들이 지금 날아가요. 그 가장 먼저 가장 최근에 뭐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 초강세입니다. 위험 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했지만 결국은 이 금리에서 멈췄습니다.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가 2006년 6월 5.25%였는데 그 금리를 넘겨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CPI가 3%에서 더 안 내려오고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다면 지금은 3번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고 금리를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할 만큼 내년의 대선에 벌써 입김이 조금씩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싶겠죠. 그런 상태에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성장주의 가장 강력한 시세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사실. 예? 반도체. 지금 전기차 2차 전지는 공화당이 이길지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책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서 테슬라 자체가 못 가고 있고 뭐 어찌됐든 결론은 그런 성장주 위주에서 보는 관점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마찬가지 로봇주라든가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범위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 2차 전지 전체가 아니라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저는 얘가 끝내주고요 이런 해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급 논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그리고 그 편입이 된다는 가정하에 수급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와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해수 물량 풀려가지고 나올 물량은 요건데 요 두 개가 벌써 이미 11월, 12월에 다 나왔죠. 11월 6일, 12월 뭐 5일인가요?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나올 물량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44만 주.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다 1년, 2년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수 기준에서 대부분이 다 묶여 있다. 유통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하고 다 했을 때 이제 한 70% 정도의 대주주에 속한 그런 물량들이나 구주 물량은 대부분 유통이 없고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일반 청약자에서 물량이 나올 물량도 이제는 다 나왔죠.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68.19% 대주주 물량과 우리사주 물량, 뭐 퇴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70% 이상, 연기금이 4%,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73에서 4%니까 77%, 77%는 일단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23%에서 외국인이 지금 2.2%, 2.3% 이렇게 사고 있는 부분이 나올까? 뭐 이거. 그리고 이제 44만 주도 0.8% 정도 되잖아요. 그건 이제 1월 초 돼야 나오니까 그것도 일단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략 한 24% 기준에서 연기금이 4%를 샀기 때문에 20% 정도 유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어야 돼.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없으면은 추세 매매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야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그냥 목표 주가가 10만 5천 원이니까 갖고 가세요 라든가 또 그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실 수는 없다는 거고 윤정도 예측상 지금의 수급 논리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0% 채울 정도의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는 저 고점 월요일날 좀 넘기지 않을까요? 월요일날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 나온다면 좀 강화될 수 있다. 미국 쪽은 이미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 S&P 500 지수는 뭐 0.01 약보합이고 나스닥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나스닥 0.35 강세
이제 1.7%만 돌리면 나스닥도 사상체, S&P 500 지수도 2%만 돌리면 사상체 됐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체 됐지. 그럼 성장주의 기준의 두산 로보틱스도 뭐 추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만 최소 500만 주 이상, 최소 600만 주, 700만 주, 그럼 추세 매매. 그리고 800만 주에서 1000만 주 넘기면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돼요. 그러면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나머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이런 소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은 매우 긍정적이다, 기술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여기도 많아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급 논리.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결론은 2차 개배대 목표주가, 급증 개배 목표주가를 13만 8천 원으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주봉 기준에서의 상승 추세 부분이 97,900원까지 넘겨준다면 뭐 월봉으로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월요일장부터 해서의 기준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매우 좋은 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개별적인 기준에서는 지금 장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상반기에 2차 전지에서 우리 방에서 수익을 낸 만큼의 변동성이라든가, 또 이제 막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제 막 지수 그래봐 2550인데 이제 막 수익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막 내 욕심대로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막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막 화가 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조절만 잘하시면 지금 장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수익을 잡아내고 하는데, 자, 함께 합류하세요. 혼자 하셔서 마인드 컨트롤 안 되고 이 좋은 장에 난 수익도 못 내고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나도 수익 내주세요. 야, 어제 가입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셔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좋은 장에 왜 저걸 놓치세요?